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박소연입니다. 어제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뒤에 시장이 또 어떤 반응을 보일까 굉장히 이제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그렇게 이번 대책의 수위가 높지 않았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동안 우리가 써왔던 전략대로 여유 있게 또 시장에 대한 어떤 전략을 좀 꼼꼼히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주시면 되고요. 저희 오늘도 알짜배기 정보들 다 모아놓고 있으니까 부동산 가이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발할게요. 뻔한 부동산 정보는 가라. 항상 남들과는 다른 부동산 전략을 제시하는 LJ 부동산 연구소 임종욱 소장과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네, 임종욱 소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소장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증 접수 받을 텐데요. 전화를 지금부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02-2077-6354번 열어놓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빨리 연락 주셔야 되고요. 자, 문자도 알려드릴게요. 02717-1788번 1788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또 궁금증 해결을 해드리고 있죠. 자,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상담 진행할 테니까 지금 빨리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 사이에 또 부동산 관련한 투자 팁 하나 좀 챙겨가죠. 네네. 대표님 있죠. 네. 그 갭 투자 말이에요. 요즘 네. 우리 시청자분들 그 갭 투자에 관심이 상당히 많으시던데 사실 이번 부동산 대책도 이 갭 투자를 조금 피해가는 전략이 그렇죠. 나왔다고 네네. 뭐 이런 평가가 예, 있더라고요. 예, 예. 어떻게 하면 좀 성공할 수 있는지 좀 전략 좀 챙겨주세요. 사실 오늘 여러분들한테 갭 투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조심해서 투자하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사실 요번에 나온 대책도 대부분 이제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잡혀 있는데 자, 어떻게 보면은 이 갭 투자라는 거는 전세를 활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신용에 대한 대출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세입자가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솔직히 내 신용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번 규제에서는 좀 비켜나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얼마 전 신문 보니까 뭐 대학생이 갭 투자에 나선다라는 네, 네.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무분별하게 투자가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서 좀 조심스럽게 투자하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좀 준비를 해봤고요. 네. 그래서 제목을 준비했습니다. 갭 투자 아무나 하지 마라. 이걸 해보자라가 네. 아니라 조심하자라는 그렇습니다. 것이군요. 예. 어떻게 해야지 또 성공할 수 있고요. 또 자칫 잘못해서 부동산에 또 입문하셨다가 또 실패를 맛보고 나가시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또 진정한 갭 투자는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갭 투자가 뭔지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자, 부동산 자체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월세나 전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살펴본다라면 전세가율이 상위 지역을 한번 살펴본다라면 서울 지역에서도 성북구나 동대문구가 전부 다 8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매매 가격에서 전세가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내 돈은 몇 프로 필요하죠? 20%요. 예, 20%만 있으면은 네.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살펴본다라면 작년에 매매가가 3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3억 9천만 원, 3억 9천만 원이었는데 전세가 3억 5천만 원이 들어있으니까 실제 투자된 돈은 4,500만 원이 되겠죠. 어머. 자, 4,500만 원을 투자하셨는데 네. 지금 올 상반기에 매매는 하지 않았었지만 매매 가격 자체가 약 2천만 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4,500만 원을 투자하셨는데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매매가는 2천만 원 정도가 올랐으니 수익률을 따지면 거의 40% 정도가 되겠죠. 그러네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샀을 때 매매가 3억 9천이다 그러면 모르시는 분들은 3억 9천을 다 돈 주고 사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전세를 활용했더니 4,500만 원만 가지고서도 집을 살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전세를 두고 있는 동안에 매매 가격은 상승하면서 내가 투자된 돈보다 상당히 좀 많이 비율로 봤을 때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아무나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이렇게 매매 가치가 올라간다라면 수익률이 약 40%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매매 가격이 2천만 원이 떨어졌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4,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 떨어지면 수익률이 마이너스 50%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렛대 효과를 이용해서 오를 때는 잘 오르겠지만
떨어진다라면 그만큼의 수익률도 많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상승도 좋지만 하락했을 때는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래서 부동산을 갭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더 살펴보고자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갭 투자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입니다. 자,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는 거에 내가 적은 돈으로 투자하기 위한 게 갭 투자인 거지, 그냥 막연하게 매매가와 전세가가 차이가 없기 때문에 투자하는 투자가 갭 투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과 그런 지역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 부동산은 뭐니 해도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급보다 수요가 많을 때는 부동산이 오르지 않겠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이나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보다 증가할 때가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급과 수요를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자, 최근 들어서 경기도 밑에 보시면 화성이나 평택이나 이런 지역에 지금 최근 들어서 공급량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의 조절을 받지 않겠느냐라고도 많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공급과 수요를 봤을 때 수요가 좀 더 많은 지역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시중에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자, 이건 뭐냐면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데, 자,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짐으로써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겠고요. 또 부동산 정책이 지금은 약간 규제로 가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는 부동산 정책이 완화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완화책으로 감으로써 점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요. 또 여러 가지 개발 호재로 인해서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 만한 지역에 또는 오를 만한 타이밍에 전세를 껴서 투자를 한다면 그게 진정한 갭 투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갭 투자는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없을 때 우리가 갭 투자라고 하지만 그 근간에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이나 또는 그 시기를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갭 투자를 하는 이유는 바로 소액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3억 9,500만 원짜리가 3억 5천만 원 전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4,500만 원 가지고도 투자했었죠. 그만큼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세가가 3억 5천에서 3억 7천으로 올라가게 되면 매매가도 올라가는 이런 전세가 상승 지역은 매매가도 상승한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보시면 갭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세 가격은 왜 상승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공급과 수요의 원칙이 그렇습니다. 자, 공급보다 수요가 많을 때, 공급보다 수요가 많을 때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보다 수요가 언제 많냐? 부동산 가격 기대감이 하락했을 때,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를 것 같을 때는요, 사람들이 집을 안 사고 전세로 계속 머뭅니다. 그렇다면 전세 수요가 계속 증가하죠. 왜 그러냐면 기존의 전세 세입자도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신혼부부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래서 전세 가격이 수요가 많을 때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또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전세를 놓던 집주인들이 금리가 하락하니까,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넣어놔도 의미가 없으니까 이것을 월세로 자꾸 바꾸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월세 공급은 많아지고 전세 공급은 떨어지죠. 그러면서 당연히 공급 감소로 인해서 전세가 상승하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갭 투자가 많이 하다 보면 월세보다는 전세 매물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전세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부동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미분양이 증가됩니다. 새로 지어도 분양을 잘 안 받게 되고, 미분양이 자꾸 증가하다 보면은요, 전세 매물이 급감을 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자,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계속 이런 현상으로 왔었다라는 부분이 우리가 갭 투자를 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갭 투자의 장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소액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억이 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500만 원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채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예를 들어서 1억 투자해서 1억을 벌면 세금이
대략 30% 정도 나오는데 만약에 4,500만 원 투자해서 4,500만 원을 벌면 세금이 그만큼 절세가 됩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와 함께 세금 절세가 된다는 점이고요. 또 금융 비용이 안 나간다는 점, 전세기 때문에 이자가 없죠. 그래서 금융 비용이 안 나간다는 점, 이게 바로 갭 투자의 장점이다라고 보시고요. 대신에 갭 투자의 함정이 있습니다. 자,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없다고 무조건 투자한다. 전세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이것도 아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아파트는 무조건 안전하다. 입지가 중요합니다. 무조건 아파트가 안전한 게 아니고요. 어디에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 상품보다는 위치, 입지가 중요하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전세는 언제나 상승한다. 물론 물가 상승마다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되겠고요. 전세가가 오르면 무조건 매매가도 오른다. 지금까지 통설적으로 맞겠지만 이 전세가가 언제까지 상승할 수 있는지도 잘 보시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도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유의하셔야 됩니다. 월세 가격 상승 지역이 바로 갭 투자의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앞으로 수익형 부동산이 인기가 있을 때 안전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월세 가격이 상승하거나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 이 지역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제가 입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의 대체 상품. 전세로 났지만 언제든지 월세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지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입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조건 전세와 매매가 차이가 아니라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으로도 대체 가능한. 그러면 역세권이어야 되고요. 또 업무적과 가까워야 되고요.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개발 호재까지 있는 지역을 잘 찾아서 가야지만 갭 투자에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함부로 갭 투자했다가 잘못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래서 갭 투자는 아무나 하지 말아라 라고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참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던 그런 투자 방법이었는데요. 정말 우리 이 부동산 투자하는데 정말 큰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정말 안전 그리고 건강한 투자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대표님을 좀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세미나 일정 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하시죠. 임종호 소장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립니다. 소액으로 도전하는 안전한 갭 투자를 주제로 삼아봤습니다. 6월 21일 수요일 오후 2시입니다. 공덕역 8번 출구 공덕빌딩 10층에서 진행이 되고요. 2077-6354번으로 문의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미나 많은 참여 저희 부탁드리고요. 이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궁금증도 해결을 해드려야죠. 오늘 02-207-6354번 통해서 전화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연락주세요.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시청자님 어느 쪽 궁금해서 연락 주셨어요? 제가 이제 미사 강변도시 누브아 파크2라는 거 오피스텔인데요. 네네. 업무지구 1-2 3블록에 되어 있는데요. 네. 거기에 지금 제가 전용 면적이 한 5.5고요. 네. 공급 면적이 한 15평 정도 됩니다. 15평 정도. 네. 예. 그런데 제가 1억 부가세까지 해서 1억 한 1,800 정도 해갖고 지금 분양을 받았거든요. 예예.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걱정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전화를 했습니다. 제대로 앞으로 된 전망하고. 선택이었나 이제 예, 예. 걱정이 되시는 거죠. 예, 예. 미사 강변도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신 물건 한번 들여다보러 가겠습니다. 전망이 예, 어떤지요? 예. 예, 전문가님 바꿔드릴게요. 예, 시청자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근데 뭐가 이렇게 걱정이 되세요? 여기가 지금 잘했나 못했나. 잘했나 못했나? 예, 저는 오피스텔이 지금 처음이거든요. 그러시구나. 예, 혹시 예. 댁은 어디세요? 지금 저는 동대문구입니다. 동대문구?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오피스텔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월세 받으려고 예, 그렇죠. 지금 분양 받으신 거죠? 근데 그것이 지금 2년 후에 지금 착공이 되거든요. 분양이, 안공이 입주. 되거든요. 네네네. 예, 입주가 네. 2019년 5월 달이에요. 네네네네. 근데 지금 지금 1억 5,18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예예. 예, 전용 면적이 지금 한 5.5 조금 못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공급 면적이 15평 좀 넘고요. 네. 근데 1억 5,100 부가세까지 1억 5,800 몇십만 원입니다. 네네. 예, 그런데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해서요. 네.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오피스텔을 구입을 하셨고요. 예, 예.
전용 면적이 지금 약 5평 되는 걸로 봐서는 원룸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네, 원룸형이고, 미사라든가 이 지역 자체가 이제 미사 신도시로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아파트라든가 여러 가지가 들어오는데요. 지금 예. 지금 시청자님께서 전화 주신 부분은 지금 오피스텔로 이제 들어갈 부분이에요. 오피스텔로요. 예, 예. 지금, 색깔이 조금 안 맞는데, 이 지역에 지금 오피스텔로 들어가는데, 지금 미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굉장히 좀 공급량도 물론 많지만 여러 가지로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업무 지역이라든가 또는 그런 수요들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커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그 소개를 받았을 때도요. 아마도 그렇게 얘기를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지금 이 주변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원래 3구였었다가 강남 4구로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죠. 예, 예.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강남 3구였어요. 근데 강동구가 강남 4구로 지금 편입이 됐는데요. 아, 그래요? 그 예, 이유가 예. 뭐냐면 지금 현재 강동구와 요 미사까지 연결되는 여러 가지 호재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예. 지금 분양 받으실 때도 여러 가지 그 모델하우스로 가보셔서 좀 호재를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지하철 5호선도 들어오고요. 예, 5호선에서 한 2, 3분 정도 돼요. 예, 그 그리고 또 사이니까. 위로는 또 9호선도 들어오고요. 예. 그리고 위로 이 강이라이시나 이 주변에도 지금 계속 상업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 그런 어떤 업무 시설들이 좀 들어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예, 요 주변도 그렇고요. 요 밑에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지금 자족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신도시급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 예. 지금 현재 어쨌든 예. 2년 후에 지금 입주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예. 지금 사실 오피스텔은 전매도 가능하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번 있어요. 예를 들어서 끝까지 가셔서 월세를 받으시거나 예. 또는 중간에 프리미엄이 생기면 매매를 하시거나 예. 여러 가지 지금 한 2년 정도 남은 시간 동안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런데 나중에 혹시 이제 완공이 돼서 이제 잔금을 치르시잖아요.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사업자라는 거를 임대 사업자라는 걸 내게 되는데 그때 예.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든지 아니면은 부동산 일반 임대 사업자를 내든지 선택을 좀 하셔야 돼요. 예,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 선택하는 기준을 내가 어떤 걸 낼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네. 또 어차피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월세라는 부분을 좀 더 생각하면서 가면은 조금 더 괜찮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 네. 지금은 고민하실 필요가 별로 없으시고요. 예, 예. 조금 더 보유하고 계시다가 아직 예. 입주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 동안에 여러 번 이제 부동산 시장도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하니까요. 예. 그때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면서 가는 것도 괜찮은데 지금은 걱정하실 게 하나도 없어요. 아, 그래요? 언제든지 마음껏 보유하셔도 되고 매매하셔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요. 네, 그 미사역 주변으로 지금 네. 오피스텔 저 분양 물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꽤 많죠. 근데 요번에 네. 미사역에도 또 현대 히스테이트에서 분양을 네. 했는데 네. 청약 열기 엄청 뜨거웠었어요. 아, 그래요? 예, 요번에도 그 청약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았었습니다. 물론 이 청약이라는 게 통장을 갖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달려드는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네. 관심도는 많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는 뭐 걱정하실 필요 없고 아마 피도 그러니까 프리미엄도 좀 다소 형성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예. 보유하시고 계시다가 나중에 네.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네, 예. 시청자님. 네, 고맙습니다. 아우, 예. 또 한 번 연락 주세요, 시청자님. 네네. 예,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이어서 받겠습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 함께 하실 분 두 번째 시청자 만나러 갈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어느 지역 궁금하신가요? 네, 저는 그 3번에 있는 예. 주거기관지를 한 5, 6년 전에 구입을 했거든요. 17평짜리를. 17평짜리. 네. 네네. 그래서 지금 조금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될 시기가 된 건지 예, 예. 딱 정확하게 안 서서 전화 한번 잘 드렸어요. 잘 주셨어요. 혹시 그 전에는 한번 뭐 시도는 한번 해보셨던 거예요? 아니면 이제 한번 팔아볼까 이 생각 드시는 거예요? 네, 이제 한번 팔아볼까 생각하고 좋습니다. 있어요. 3번이라고 말씀 주셨죠? 네네. 예, 예, 점검하러 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3번역 앞에 있는 충무주공 2단지라고 하셨나요? 네네. 네. 그 구입을 언제 하셨다고요? 한 5, 6년 전에 한 것 같아요. 5, 6년 전에?
지금 예. 그러면 어떻게 전세 놓고 계세요? 월세 놓고 계세요? 네, 전세 놓고 있어요. 아, 전세 놓고 계시고. 네. 일단은 뭐 위치는 많이 이렇게 삼본역 가깝고 해서 구입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원래 댁이 어디 이 근처세요? 아니, 집은 성촌이고요. 평촌. 예, 예. 네. 그 일본 그역 중심이라서. 그러면 그때는 이것을 사신 이유가 뭐죠? 그냥 지금 자금이 조금 있어서 예, 예. 그냥 우연히 샀어요. 우연히. 예, 예. 네. 얼마 주고 사셨어요? 한 1억 한 4천 정도 도 1억 4천? 예, 예. 그러면 지금 전세가 얼마 들어가 있죠? 전세는 1억 5천에 지금 현재 1억 5천? 예, 예. 그러면 샀을 때보다 전세 금액이 더 올라갔네요? 네네, 올라갔어요. 이게 일명 갭 투자잖아요. 그렇죠? 네. 그 1억 주고 1억 4천 주고 샀을 땐 전세가 얼마 들어가 있었죠? 처음에? 그때는 1억 1천. 1억 천. 네. 그러면 3천만 원 주고 사셨는데 전세가 네. 1억 5천 올라오면서 투자된 돈은 다 회수하셨네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 전세금이 계속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뭐 올라갈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어머니는 투자된 돈은 다 회수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여기 투자된 돈은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면 팔아도 그만 안 팔아도 그만인 거죠. 네. 그렇죠? 행복한 고민이네요. 근데 지금 매매가 어느 정도 하는지 알고 계세요? 뭐 정확하게 제가 안 알아봐가지고. 알아보진 얼마- 않으셨고. 예, 예, 예. 그래도 많이 올랐어요. 지금 아마 2억 초반 정도는 갈걸요. 네. 네. 그러면 아, 진짜 어머니가 성공적인 어떤 갭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표본인데요. 네. 네. 근데 지금 어머니가 소액으로 투자하셔가지고 지금 전세로 수익금은 그 투자된 돈은 다 회수하셨고 매매를 네네. 하면 일정 부분 돈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네네. 지금 현재 어머니가 원하는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금 투자한 방식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투자를 지금 많이 해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 가격도 다소 많이 상승을 했었고요. 전세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한다라면은 솔직히 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 5년에서 6년 정도 지금 보유를 하셨다라면 지금 네네. 현재 성공적인 투자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 번쯤은 좀 갈아타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지금까지는 전세 가격이 그동안에 2013년, 4년, 5년 겹치면서 전세 가격이 급속도로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전세가 그렇게 오랫동안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상승하는 부분은 약간 완만하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성공을 하셨으니까 지금 매도를 하시고 다른 쪽으로 한 번 더 갈아타 보시는 것도 매우 좋은 투자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나빠서가 아니고요. 네네. 이제 상승하는 부분이 조금 완만하게 갈 거기 때문에 한번 좀 다른 데를 또 투자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한다면 뭐 어느 이제 도심으로 한번 나와 보시죠. 도심으로요? 네, 도심 서울로 한번 나와 보시죠. 그 팔아서 그만큼 서울에서 투자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하죠, 어머니. 아, 당연히 가능하고요. 다시 한번 연락 주셔 보시면 다른 여러 그 아파트 제가 있잖아요. 입지가 가장 중요해요. 물론 투자 잘 하셨고요. 여기가 입지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조금 더 네. 수익률이 좋은 데를 또 만들어 갈 수도 있으니까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매도하시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야, 부동산 투자의 신이 여기 네. 계셨어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정말 대단하세요. 일단 그리고 이제 서울 쪽으로 만약에 나오신다면 물건 한 네. 두 정도로 추려가지고 저희 쪽으로 다시 한번 전화 주시겠어요? 저희 도와드릴게요. 전화 한번 드려볼까요, 그러면? 예. 골라서 한번 전화 한번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저희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 문자 상담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간이 이렇게 흘러요. 자, 우리 소장님, 무료 세미나 다시 한번 일정 좀 체크해 드릴게요. 화면 보시죠. 임종호 소장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립니다. 소액으로 투자하는 안전한 갭 투자 주제예요. 6월 21일 수요일 오후 2시입니다. 02-2077-6354번으로 예약 문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LJ부동산연구소 임종욱 소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소장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동산 정보 2부로 이어갑니다. 언제나 한 발 빠른 부동산 정보통 ANC 도시개발 김영두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리스크를 훅 줄이는 안전한 투자 전략가 도시계획연구소 박중근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김영주 이사, 박중근 소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도 알짜배기 매물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매물 준비하셨는지 일단 간단한 내용 좀 한번 들어볼까요? 우선 김영주 이사님 네. 소개해 주시죠. 어떤 네. 매물입니까? 어떠한 그 부동산 규제가 오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매물이고요. 눈여겨 보셔도 될 만한 아주 좋은 매물입니다. 우선 대지가 307평의 대지에 세개동 52세대가 만들어지는데 지하주차장과 1층 필로티 주차장 그리고 경비실까지도 만들어집니다. 그야말로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강남 중에 강남인 역삼동의 단지형의 다세대 주택을 준비해봤습니다. 역삼동 잠시 후에 들리겠습니다. 박중근 소장님께서는 오늘 어떤 곳 네. 준비하셨습니까? 두 개의 물건을 준비했는데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입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물건은 서울시 2030 플랜의 3대 중심 축 중에 하나인데요. 영등포에 위치한 신축 다세대 주택인데 본 물건 자체가 생활기반형 도시 재생으로서 향후에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위치한 물건이고요. 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물건은 초역세권 그 자체만으로도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서울 중심지죠.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청구역에서 도보로 1, 2분 거리밖에 되지 않는 초역세권 물건이고요. 또 이제 중구 자체가 업무시설이나 또는 이제 상업시설들이 굉장히 많고 주거시설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본 매물 자체가 주거시설로서 희소성이 굉장히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세 건 물건을 말씀드려볼 거예요. 궁금하신 사항들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지금부터는 02-2077-6393번 전화 열어놓겠습니다. 여기로 전화 주시면 물건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매물 그럼 점검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영등포 시장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예요. 2017년도 올해 4월에 준공이 완료됐고요. 6층 건물 가운데 6층 소개해드립니다. 매매 금액이 2억 5,800만 원입니다. 임대 확정 금액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80만 원 내다보고요. 실제 투자 금액 다 재고 나면 5,800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장님, 일단은 입지 여건부터 좀 점검 주시겠습니까?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입지 여건으로 봤을 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영등포 자체가 서울시 2030 플랜의 3대 중심축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곳이 이제 향후에 도시 재생 선도 지역으로서 미래 개발 호재가 굉장히 높은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도로나 이쪽으로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 올림픽대로나 또 서부 간선을 통해서 강남권이나 또는 이제 외곽지로 이동하기가 굉장히 편리하다 볼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지하철 5호선 영등포 시장역이 도보로 3분 거리에 있습니다. 역세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주변에 조금 더 멀리 보자면 1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영등포역이 도보로 7분 거리에 있고요. 또 이제 2호선과 5호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영등포 구청역이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여기 굉장히 전철역들이 굉장히 잘 포진되어 있다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두 정거장 정도 또 이제 가보게 되면 여의도역이 있습니다. 여의도역에서는 9호선을 통해서 강서나 강남권으로 이동이 굉장히 편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영등포 자체가 여의도에 굉장히 밀접해 있기 때문에요. 여의도에 굉장히 고소득자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의도에 이제 주거 배후지로서 영향이 있는 곳이고요. 또 이제 여의도 공원이나 또 한강공원 이용하시기에 굉장히 편리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 편의시설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영등포 시장이나 또 주변에 이제 백화점, 타임스퀘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문화나 또 이제 쇼핑 이런 생활 편의시설들이 잘 갖춰진 그러한 입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역으로 따져보면 영등포 시장역과 굉장히 밀집해 네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개발 호재 점검할 텐데 이 시장 주변 전부 다 이거 다 개발한다고 얘기 돌던데요. 네, 개발 호재 먼저 이제 살펴보게 되면 서울시 2030 플랜하고 또 연결이 돼요. 이게 이제 영등포 지역이 3대 중심축임에도 불구하고 강남이나 또 한양, 도성 중심가죠.
종로나 뭐 광화문 이쪽 중심가에 비해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곳이 기존에 이제 공단 이미지가 있고요. 또 이제 중공업 지역으로 많이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곳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로 봤을 때는 개발이 될 소지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곳이 생활 기반형으로 또 이제 직주 근접 형태로 도시 재생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미래 가치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제물포 길이 신월 인터체인지에서부터 여의도까지 지형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곳이 완공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 2020년에는 현재 정말 차량 정체로 매연과 소음으로 가득 찼던 곳이 향후에는 정말 친환경 쪽으로 사람들이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탈바꿈 한다. 그래서 주변이 미래 가치가 상승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새로운 전철들이 이제 개발 호재들이 있는데요. 신안산선이 안산에서부터 여의도까지 이제 신안산 1차죠. 이게 2023년까지 이제 완공 예정으로 아마 내년 초에 이제 착공이 들어갈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지역들이 영등포를 지나서 가기 때문에 향후에 전철이 개통 또 공사가 들어가고 또 개통이 되면서 향후에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신림선이 이제 경전철인데요. 이것도 서울대 입구역에서부터 여의도까지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전철뿐만 아니라 미래에 또 새로 개통되는 전철을 통해서 사통팔달로 이동하시 굉장히 편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영등포 일대가 지금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데 대선 재분 그 부지를 허브로 해가지고요. ICT 융복합 산업 단지로서 이제 허브 단지로서 육성 예정으로 됐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그쪽에 중소업체들, 중기업이나 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또 입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와 연계해서 여의도가 이제 금융 중심지인데 이 금융 중심지랑 연계해서 핀테크 산업으로 첨단 산업으로 이제 육성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은 본 매물이 위치하고 있는 곳들은 향후에 직주 근접으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개발 호재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 3년 안에 상당히 다른 모습이 되어 네, 있을 것만 같아요. 네네. 건물 한번 보고 싶어요. 이미 지어졌죠? 네네. 건물은 올 4월에 완공이 됐고요. 준공이 된 상태고요. 6층 중에 6층 건물입니다.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나 인덕션이나 또 무인 경비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본 건물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이제 수익형으로서 이제 임대를 놓으시다가 시세 차이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서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가 이미 월세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 투자로 관심을 가질 만한 분들이 이제 더욱더 관심을 가질 그런 물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내부가 굉장히 예쁘네요. 예, 건물도 네. 한번 사진을 통해서 보셨을 테고요. 이제 가격이 궁금합니다. 얼마에 접근 가능합니까? 네, 가격이 가장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겠죠. 실평수 약 14평 정도 되고요. 본 매물은 2억 5,800만 원 매매가입니다. 그리고 보증은 3천만 원에 월 80만 원 임대가 이미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하셔서 임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대출을 고려했을 때 실투자 금액은 5,800만 원으로 매입이 가능한 그러한 수익형 투자 물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투자를 할 때는 매번 주의할 사항이 뒤따르는 것 같아요. 뭘 염두에 둘까요? 일단은 뭐 항상 강조드리지만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이미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장에 한번 답사를 해보시고요. 주변을 둘러보시고 주변 이제 영등포구 자체가 현재는 조금은 낙후되어 있지만 미래 가치를 보고 내재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내방을 해서 한번 둘러보시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사항도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전해 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물건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죠? 02-2077-6393번 열어놓고 있습니다. 연락주세요. 자, 두 번째 물건 한번 열어봐야 될 텐데요. 이번에는 강남으로 가겠습니다. 역삼동 물건 열어보겠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립니다. 2호선 역삼역에서 걸어서 8분 거리, 올해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6층 건물이고요. 이중 3층 소개해드릴게요.
매매 금액이 3억 5,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3억 2천만 원 내다보고요. 이렇게 하면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김영주 이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볼게요. 강남구 안에서도 이제 역삼동입니다. 워낙 네, 인기가 그렇습니다. 있는 지역이지만 그래도 입지 여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자, 우선 그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릉지 형태의 경사면에 건물들이 많이 서 있습니다. 다세대도 마찬가지인데 이 매물은 구릉지 형태의 지형을 갖고 있지 않고요. 완전히 평지입니다. 그만큼 입지가 굉장히 좋고요. 또 둘째로는 이 물건지 주변 앞까지 상가가 많이 입점에 돼 있습니다. 물건지 바로 옆 건물도 상가가 입점해 있을 정도로 지가 상승을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게 되면 이 본매물지인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유동인구가 무려 39만 명이나 되는 이 강남대로와 테헤란로가 모두 접해 있는 곳이 본매물의 입지입니다. 특히 이 직장인들의 주거 배후 지역으로 인기가 굉장히 높고 또 월세를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 본매물지인 이 역삼동입니다. 임대가 상승도 앞으로 또 예고가 좀 예견돼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타 지역에 비해서 임대가도 매우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남을 또 특히 선호하는 이 이유 같은 경우에는 고품격의 생활 인프라를 잘 즐길 수 있다는 점인데요. 주변 보시게 되면 코엑스라든지 현대, 롯데백화점 등 쇼핑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문 학교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관심거리에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 본매물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이 본매물과 경계선상에 있는 한전부지 개발, 앞으로 지속적인 인구가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정말 그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안성맞춤, 연금형의 부동산으로 추천을 드릴 수가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미 다 갖춰진 역삼동이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란 말이죠. 개발 호재들도 굉장히 많죠. 네, 그렇습니다.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대형 개발 호재인 한전부지 개발에 대한 것들은 이미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굳이 말씀드리면 이 삼성동 그 23,690평 한전 옛날 부지에 현대가 매입을 함으로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만들어 섭니다. 강남 개발에는 가장 최고 핫 이슈거리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 그 한전 개발 부지 바로 앞에 왕복 14차선 또 폭 70m의 한국종합무역센터 지하에 거대한 지하 도시가 만들어지고 이곳에 그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인 GTX의 3개 노선 그리고 KTX, 위례 신사선 등 교통망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많은 그 재원 또 공사비 들여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가시화되는 시점에서는 정말 본 매물은 이런 개발 호재에 의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임차인의 수요가 굉장히 풍부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삼부토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 르네상스 호텔 같은 경우에도요. 이미 지금 철거를 시작을 막 하고 있는데 이 부지에는 네. 그 사무실, 쇼핑몰, 오피스 등 복합 업무 시설 단지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 외에 구글센터, 의뢰 특화거리 등 많은 개발 호재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본매물 좋은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임차인의 수요를 모두 다 흡수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강남 안 가봐서 르네상스 호텔이 리모델링 들어간 걸 몰랐어요. 그렇군요. 이런 개발 철거가 호재들. 들어가 있습니다. 철거. 예, 예. 새로운 조감도도 봤는데 굉장히 네. 멋져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어떻게 지어지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10월 준공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건물, 어쩌면 이 건물의 키포인트자 투자 포인트 추천 드릴 수 있는 게 이 건물의 특징이 되겠는데요. 이 매물에 같은 경우에는 지하 주차장과 1층에 또 주차장 그리고 또 경비실까지 만들어집니다. 아마 이런 공급의 물량은 앞으로도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 양극화 시대에는 가장 가지고 갈 만한 매물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대지가 무려 307평입니다. 이 307평의 대지 위에서 세계동에 전체 52세대 물량이 만들어지는데요. 녹색 인증 제도라고 하는 친환경 제도와 연료비 절감을 위한 그런 그 인증도 마크를 좀 취득을 했고 또 내진 설계도 득하했고요. 또 특히 이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결국은 52세대에 1대1 주차를 하고도 여분의 공간이 남습니다. 정말 좋은 매물로 사료가 되고요. 엘리베이터도 8인승에서 9인승의 보통의 4세대지만 13인승의 엘리베이터가 지하에서부터 6층까지 3대가 설치가 됩니다. 동과 동 사이도 4m 50의 이격거리가 생겨남으로써 개방감 또한 매우 우수하고요.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빌트인 냉장고, 무인 택배함 이런 모든 기본 옵션으로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강남의 가장 핫한 중심에 있는 역삼동의 소규모의 아파트 단지라고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온라인, 오프라인상 뭐 현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 뭐 어떤 매물보다 가장 구성과 경쟁력이 뛰어난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샘플하우스가 마련이 돼 있나 봐요. 한번 아, 직접 네, 그렇습니다. 찾아가 가장 보시는 것도 네, 괜찮은 네, 방법이 네. 될 것 같네요. 가격 분석 좀 해주실까요? 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하주차장이 만들어지는 이 다세대는 무조건 4억이 넘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뭐 지금 집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건축비, 인건비들이 앞으로 뭐 불보듯이 뻔한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 4억 이상은 지하주차장에 생겨나는 것들은 분명히 넘길 것이라 예상을 하고요. 이 매물의 가격은 3억 5,500만 원입니다. 전세 금액은 3억 2천, 그렇게 되면 3,500만 원 실투자금이 되겠고요. 또 월세도 굉장히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방송상 3천에 130만 원의 이야기를 드리지만 130만 원엔 대기 수요가 있을 정도입니다. 대출을 2억 5천만 원 정도 이용하여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실제 월세 투자도 7,500만 원 정도로 수익과 단기 시세 차익 또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얼마든지 안정적인 성공적인 투자의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거 투자 시 유의점도 좀 챙겨봐야죠. 어떤 거 생각해 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릴 만한 특별한 딱 꼬집어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뭐 추천할 수 있는 매물인데요. 그 이유는 뭐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 구성도 잘 돼 있고 뭐 실제 뭐 임차인의 수요도 굉장히 풍부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전세 가격도 방송에 드린 내용보다 훨씬 뛰어넘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되고요. 굳이 한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어떠한 매물이든지 시청자님들의 눈으로 직접 현장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본 매물은 샘플하우스가 있습니다. 오시면 눈으로 보고 투자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건물 세워지는 부지도 확인하시고요. 내부 샘플하우스를 통해 확인하시고요. 예, 두 번째 역삼동 물건 점검해봤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하시죠. 마지막 하나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다세대 주택이고요. 신당동으로 함께 가시죠. 서울시 중구 신당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6호선 청구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예요. 2017년 올해 5월에 준공 완료됐고요. 6층 건물 가운데 5층입니다. 매매 금액이 2억 8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4천만 원 내다보는 물건입니다. 네, 이제 중구 신당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박준근 소장님의 물건이고요. 입지적인 분석부터 해주셔야죠. 네, 입지 여건 먼저 살펴드리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투자에서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전철역이 얼마나 이제 거리가 가까운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5호선과 6호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청구역을 도보로 1분 거리, 2분 거리, 조금 늦게 걸으시면 2분 정도 걸리는데요. 이 정도의 초역세권의 평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동대문 상권,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나 또 이제 굉장히 쇼핑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러한 곳들이 이동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종로나 광화문, 을지로 이쪽 도심권으로 이동이 굉장히 편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동호대교나 한남대교를 통해서 구 도심권뿐만 아니라 강남권 진입까지도 굉장히 편리한 그런 입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을 보시게 되면 동국대학교라든지 뭐 장충초등학교, 뭐 흥희초등학교 이렇게 학군들이 또 잘 갖춰져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현장에 가 보시면은 이곳이 미래에 정말 개발이 되면서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것을 투자를 해보신 분들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입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당동입니다. 앞으로 이 물건의 가치를 끌어올릴 만한 개발 호재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선생님? 개발 호재 살펴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심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요. 개발할 수 있는 부지가 굉장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네, 본 매물 입지 주변으로서는요. 미 공병단이나 국립중앙의료원이 이제 이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이 이제 도심 중심권에서 약 2만 평 정도 신규 개발 부지가 발생이 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복합 개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와 연계해서 복합 개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 관광, 뭐 디자인 이런 것들로 종합적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일자리 창출, 그래 직주 근접으로서 많은 선호가 이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개발 호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기동대 부지인데요. 기동대 부지가 경찰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현재 이제 소방학교가 서초구에 있는데요. 서초동에 있는데 서초구 서울시와 경찰청과 토지를 맞바꾸면서 이 기동대 부지의 패션타운으로서 이제 개발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 또한 향후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그런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청구역 일대가 이제 초역세권으로서요. 현재 이제 생활권역하고도 연결이 될 수가 있겠는데 역세권에서 250m 범위 내에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이 향후에 개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구청에서 용역이 들어간 상태고요. 올 10월 정도면 아마 마스터 플랜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이곳이 개발이 되게 되면 향후 본 매물 입지를 포함해서 이곳이 주상복합 형태로 개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도심권에 있는 그러한 개발 호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신당동 다세주택은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5월. 이제 한 달이 채 안 된 네. 따끈따끈한 네. 물건이고요. 소장님 직접 다녀오신 거죠? 네네, 다녀왔고요. 네. 이제 두개동으로 29세대가 이제 지어졌고요.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개동 중에 하나 이제 위치하고 있고요. 6층 건물 중에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필로티 구동으로 이제 주차장이 되어 있고요. 무인 택배함이나 또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나 빌트인 세탁기라든지 이러한 모든 편의시설들 또 인덕션까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실거주자나 또는 임대 수익형 부동산을 원하시는 분들이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한 그러한 건물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 위치해 네네. 있다고 초역세권이라고 분명 말할 완전 수가 초역세권입니다. 있겠죠. 예. 네. 자, 건물 내부도 한번 쭉 살펴봤고요. 이제 가격이 맞아야 우리가 투자를 네, 하던 결정을 그렇죠. 하죠. 예. 가격 분석해 주시죠. 네, 가격은 이제 매매가는 2억 8천만 원이고요. 주변 전세 시세가 현재 약 2억 4천만 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를 안고 갭 투자를 하신다고 봤을 때는 4천만 원 투자로 매입이 가능하시고요. 또 월세인 경우에는 보통 보증금 3천만 원에 90에서 100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을 고려했을 때 실투자금은 약 8천만 원, 8,200만 원 정도로 매입이 가능한 그러한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가격 잘 확인을 해두시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 유의할 점도 제가 좀 옆에서 좀 푸시를 좀 하죠. 좀 체크해 주십시오. 네. 어떤 것들 주의할까요? 주변에 이제 보시게 되면 보통 다세대들이 지어진 곳들이 아주 정리가 잘 됐고 깔끔한 지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장 답사를 원하실 텐데요. 준공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현장 답사를 하실 텐데 꼭 전문가와 함께 내방을 하셔갖고요. 단순하게 그 건물만 보시지 말고 주변의 입지와 또 개발 호재들까지 같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게 되면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전화 오셔서 우리 소장님께 좀 같이 가달라고 하면 같이 가주시나요? 네, 그럼요. 당연히 가드려요. 예. 자, 마지막 물건 저희 함께 들여다봤고요. 저희 마지막은 서울의 중심 중구 신당동의 물건 하나 또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으로 그 정보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방송 보다가 궁금하신 점이나 뭐 다른 부동산 전략 궁금하실 때 이 두 분의 세미나 이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무료 세미나 일정 체크해 드릴게요. 박중근 소장의 무료 세미나 안내 먼저 해드릴게요. 하반기 유망 투자처 그리고 세금 중요하잖아요. 절세할 수 있는 방법 공개해야 합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입니다. 2077-6352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이사의 1:1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릴게요. 부동산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는데요. 전화 예약 필요합니다. 2077-6393번으로 사전에 꼭 문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곳 점검 드렸어요. 서울 곳곳 점검 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사항들 방송 이후에도 저희 전화 열어놓고 있어요. 02-2077-6393번으로 부동산 물건에 대한 궁금증 이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또 상세하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시계획연구소 박중근 소장, ANC 도시개발 김영조 이사와 함께했고요. 저희는 내일 더 핫한 부동산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